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앞에서 전 강의에서 배운 구조체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니온이라는 구조체, 그다음에 열거체, 그다음에 비필드 구조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니온이라는 거는 이제 구조체가 좀 특이한 특성을 가지는 구조체인데 공용체라고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구조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의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면 하나의 변수만이 그 구조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개의 변수가 서로 다른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가 선언되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 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용체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키워드만 다르고 키워드를 유니온으로만 한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스트럭트와 똑같아요. 그래서 스트럭트 대신에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하고 태그네임 그다음에 그 안에 선언되는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선언되는 것은 구조체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공용체 변수가 선언되면 멤버 중에 가장 길이가 긴 변수를 저장할 만큼 메모리 공간이 할당돼요. 우리가 구조체 스트럭트를 선언할 때는 그 스트럭트 곡에 선언된 모든 멤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메모리로 확보되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유니온 공용체는 똑같이 구조체처럼 선언은 되지만 메모리 공간 잡히는 게 그 속에 선언된 멤버들 중에 길이가 가장 긴 변수를 저장할 만큼의 메모리 공간만 할당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체와 공용체의 큰 차이점은 어떤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로 스트럭트로 정의된 데이터는 어느 시점이든 그 구조체 멤버들 모두가 메모리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유니온 공용체로 정의된 데이터는 어느 시점에 그 멤버들 중 하나만 메모리상에 존재합니다. 뭐가 어떤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떤 타입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 선언 예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유니온은 선언해요. 그래서 유니온하고 example하고 character C int I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체 struct example 해가지고 여기 이제 character C 그다음에 int I 이렇게 선언하는 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은 유니온 하면은 캐릭터 C와 그 int I 선언했을 때 이건 1바이트죠. 이건 4바이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유니온 example E 하고 유니온 공용체를 선언하면은 얘 선언하면서 메모리 공간 잡히는 게 4바이트만 잡혀요. 그래서 여기에 I도 쓸 수 있고 C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I와 C가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조체 스트럭트 해가지고 example 선언해서 그 스트럭트 example E 이렇게 선언하면은 이 메모리 공간에 C가 들어갈 공간 1바이트와 I가 들어갈 공간 4바이트가 모두 다 잡혀가지고 I는 여기다 C는 여기를 쓰고 I는 여기를 쓰면서 5바이트가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공용체 유니온은 하나만 선언해놓고 서로 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유니온 U 타입 해가지고 int num 인티저 잡고 캐릭터 C하고 배열 2개 잡고 그다음에 더블 D 해가지고 더블 타입을 하나 잡았죠. 그러면 얘 그래갖고 유니온 U 타입 샘플 해가지고 샘플이라는 그 유니온 공용체의 U 타입이라는 공용체의 변수를 선언하면은
얘는 메모리 공간을 잡을 때 이 중에 가장 긴 게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더블 타입에 해당하는 8바이트만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바이트니까 여기가 인티저도 저장될 수 있고 두 개의 캐릭터별 2개짜리도 저장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8바이트만 잡혀요. 근데 이걸 스트럭트로 해서 잡히면은 이거 4바이트, 이거 2바이트, 이거 8바이트에서 총 14바이트가 잡히죠. 근데 유니온은 8바이트만 잡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유니온은 어느 데이터를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 sample.num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는 이제 인티저를 쓰겠다는 얘기죠. 인티저로. 그래서 인티저로 저장을 하나 하는 거죠. 0x a00000 해가지고 a000000000 뭐 이렇게 해서 8바이트가 잡히겠죠. 자,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2바이트입니다. 요거 하나씩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tmp라는 인트 tmp인데 그 sample.c0 해가지고 c0 값을 템프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c1 요게 이제 c1일 거고 요게 c0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c0 요거를 템프 인트에다 저장하니까 템프에 이제 0000이 들어갔겠죠. 요건 이제 이건 캐릭터 타입이고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자동 변환이 되겠죠.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샘플이라는 유니온 공용체에 C1을 그 샘플.c0로 옮긴다. 요거 C1을 C0로 옮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템프를 다시 C1 쪽으로 옮기면은 그 템프는 C0가 저장돼 있을 테니까 요것이 일로 가겠죠. 즉, 요 두 바이트를 스와핑하는 거죠. 그래갖고 sample.num을 tmp에다 저장하면 tmp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C1과 C0가 이렇게 스왑된 이런 게 바뀐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왜 num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놓고 읽을 때 이렇게 캐릭터 배열로 읽느냐? 아,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의 여기서 얘기했던 그 완전히 프로그래머의 의존 따라 프로그래밍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즉 거기에 저장된 것이 저장하고 읽어낼 때 어떤 타입으로 자기가 저장하고 어떤 타입 그 중에 어떤 타입으로 읽어내느냐는 건 프로그래머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수로 저장했지만 자 읽을 때는 이 캐릭터 배열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방법이 이렇게 수합하는 방법, 괜히 수합 함수 안 부르고 이렇게 식으로 수합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죠? 또 그 예를 들어서 유니온 넘버 해가 유니온 공용체를 하나 선언하고 인트와 플로트 이제 두 개 다 4바이트씩. 그러니까 구조체로 하면 이게 8바이트가 되지만 이게 공용체로 선언하면 이렇게 공용체 선언하면 4바이트만 잡힙니다. 자, 그래갖고 그 정수로서 4444를 거기다 저장을 했어요. 공용체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정수로서 읽으면은 4444 그대로 읽어내죠. 자,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읽어낼 때 더블로 읽어내겠다. 플로트 D로 읽어내겠다. 그래서 n.D로 읽어내면은 이상한 값이 찍히죠. 즉 뭐냐면 이게 4바이트에서 여기에 4444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이진수가 저장됐겠죠. 자, 근데 그걸 읽어낼 때는 이걸 플로트로 읽어내겠다면 부동수 시점 형식으로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인 비트로 보고 뭐 일정 부분 뭐 지수로 보고 나머지 부분 가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읽어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읽어내면 어떤 수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바이너리 1010 잘 따져갖고 하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어떤 수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정수로 썼지만 읽어내는 건 플로트로 읽어내겠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플로트로 저장을 하고 플로트로 읽어내면 그대로 똑같이 읽어내요. 요거보다시. 근데 이걸 정수로 읽어내겠다. 그럼 이제 이게 플로트 형식으로 저장이 됐는데 이걸 정수 형식으로 읽어내겠다 하면 어떤 수일지 모르죠. 근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저장할 때 타입과 읽어낼 때 타입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공용체는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그 중에 한 개만 한 개만 쓴다 항상. 이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항상 거기에 저장되고 하나로서 읽는다. 그럴 응용에 대해서 항상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유니온 이그젬플에서 int하고 캐릭터로 선언해주고, 자, 그래서 example v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v에 문자로서 저장했죠, a를. 그래서 문자로서 읽어내면은 그대로 a 읽어내요. 근데 이걸 이제 인티저로 읽어내면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읽어내겠죠. 그래서 65 정수로서 읽어내면 65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a가 아스키 코드로 65로 저장됐을 테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수로서 저장을 했어요. 만을 저장했어. 만은 0x 4710 16진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를 정수로 읽어내면 그대로 만이에요. 근데 이걸 캐릭터로 읽어낸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는 사실은 1바이트죠. 근데 4바이트를 저장해 버리죠. 0x 4710이 저장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0에 대한 캐릭터 문자는 없어요. 그 뭐 이상한 그림 같은 그래프 캐릭터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찍힌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또 하나 예가 IP 주소 예 같은 건데, IP 주소는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0부터 255 사이에 숫자가 이렇게 점을 가지고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203.252.210. 뭐 17 뭐 이런 식으로 IP 주소 여러분들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요게 1바이트씩이에요 다. 그래서 4바이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P 주소 주는 방법을 IP 버전 4, IPv4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가외적인 얘기지만 이런 4바이트 가지고 IP 주소라면은 2의 32승 빼기 1개 음수를 제외하더라도 이거 밖에는 그 IP 주소를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40억 개거든요, 약. 그러면 지구상에 모든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이 40억 개에 대해서 40억 개 이상은 인터넷에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IP 주소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집이나 학교 이런 데서 컴퓨터는 많은데 IP 주소가 그만큼 개수가 모자랄 때 이런 공유기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확대한 이제 표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IP 버전 6라고 합니다. IPv6. 이 IPv6는 128비트로 이루어져요. 128비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에 128승 빼기 1. 이 수는 우주에 있는 먼지를 다 합쳐도 이 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수예요, 이 수가. 그래서 이 IPv6를 사용하면은 이 사물 인터넷, IoT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가게에서 파는 새우깡 같은 데도 다 IP 주소를 하나씩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IPv6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본에 깔려 있던 그 인터넷에는 다 IPv4로 깔려 가지고 IPv6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IPv4나 IPv6에서 이런 인터넷에 주소를 매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IPv4로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4개를 각각 하나 줄 때 이제 그 IP 어드레스를 그래서 주는 방법이 이런 롱 어드레스로 줄 수도 있고 배열 갖고 주기도 하겠다. 그래갖고 배열은 4개 잡죠.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그래서 이건 언사인드 캐릭터로 줬죠. 1바이트씩이니까. 롱으로 해가지고 32비트 전체 체제로 주기도 하고. 그 2개 방식으로 다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익숙하죠. 203.252. 여러분 들어봤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니온 IP 어드레스 해갖고 이제 공용체를 하나 변수 선언하고 이렇게 배열로 생각해서 각각의 주소를 주는. 그래서 여기다가 127, 요건 이제 127.0.0.1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그러면 이렇게 배열로 저장했지만 나는 이걸 그 정수 값으로 다 보겠다. 해서 그 addr.
LADDR. 그래서 이 공용체에 롱으로 읽어내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죠. 7F0000. 왜냐하면 127이 7F고 요거 다 00000001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응용 보면은 어떤 필드를 같이 사용하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 스튜던트에서 구조체를 잡아놓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학생의 학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는 안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요. 항상 학번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멤버는 유니온 구조체로 선언해주고 유니온 구조체 변수 선언을 id라고 잡았죠. 자, 그래가지고 프린트 함수에다 구조체 S 학생, 요 스트럭트 스튜던트 구조체를 넘기면은 그 타입에 따라서 요 타입이 요 구조체 타입에 요게 스튜던트 넘버냐, 요 스튜던트 넘버는 디파인 1로 했고 레지스터 넘버는 2로 했죠. 그래서 스튜던트 넘버면 이 사람 학번을 학번 찍어주고 id 점 스튜던트 넘버 요걸 찍어주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면 id 점 레지스터 넘버를 찍어줘요. 그리고 이름은 같이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타입 오류가 됐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유니온으로 선언해주고 그것이 이제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선택해서 이제 동작을 시켜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인에서 이제 스튜던트 넘버를 그 구조체 스튜던트를 S1, S2 선언해주고 S1점 타입의 학생 넘버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학생 학번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ST 학번을 2007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이제 스트링 카피로서 배열에다 카피해주고 배열에 일일이 하나 카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트링 카피로 하면 빨리 되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구조체 2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적겠다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이제 이걸 적어주고 이것도 이제 스트링 카피로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스트링으로 생각해서 그다음 이름도 이렇게 스트링 카피 써주고 그리고 S1, S2를 프린트로 그 함수를 호출해서 찍어주면은 학번 요거 두 개 찍고 그러니까 요 타입이 뭐냐 요 학번 요 프린트 보면은 구조체를 받아서 요 타입에 따라서 이제 학번을 찍느냐 주민등록번호를 찍느냐 달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 데이터 중에 하나만 그때 필요한 하나만 사용할 경우 이런 유니온을 가지고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트릭을 쓰고자 할 때 두 개의 데이터를 인티저를 그 상위 파트 하위 파트를 서로 이렇게 수합시키고자 할 경우 그거를 캐릭터별로도 선언해 주고 정수로도 선언해 줘서 아까처럼 이렇게 수합시킬 수도 있어요. 적을 때는 정수로 라이트 해주고 읽을 때는 캐릭터로 읽어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그 enumeration 그 열거체 혹은 열거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열거체라는 말을 씁니다. 공용체, 열거체, 구조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 열거체는 이 그 열거체 타입의 변수는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 값들을 미리 딱 열거해서 정해놓고 열거형 그 열거체 변수는 열거된 값 이외의 값은 그 저장하거나 읽을 수가 없어요. 즉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일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지지 뭐 다른 값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그 공용체와 마찬가지로 열거체도 구조체랑 그 형식은 똑같은데 다만 키워드만 딱 다릅니다. 키워드로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enum하고 그 이제 이름 주고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타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태그 네임체 즉 enum체가 가지는 열거체가 가질 수 있는 그 값들을 여기다 쫙 리스트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enum 요 태그 네임체 enum체는 enumeration 리스트에 들어 있는 값들만 가질 수 있어요. 다른 값은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열거형 변수를 열거체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그 열거체를 딱 선언하면 아 이게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고 어떤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그 선언으로 동시에 그 선언에서 우리가 어떤 도큐멘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프 도큐멘팅 코드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가 쓰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num days 1 그러니까 이거 열거체죠. days 1 열거체고 얘는 mon,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et 이렇게 썬. 이러면 얘는 days 1의 열거체 타입의 변수는 요거밖에 못 가지 값을. 그 다음에 enum days 2였고 똑같이 하면서 mon은 1 이렇게 선언해주고 또 days 3하고 mon은 1, mon은 2, 3, 4 이렇게 이제 선언해주기도 하고 그다음 days 4 해가지고 tu는 2 얘는 선언하고 얘는 3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요 열거체가 가지는 값만 선언하면은 이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서 얘에 대해서 정수를 하나씩 매핑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그래서 나중에 그 먼 대신에 0을 해도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나는 0부터 안 하고 1부터 하겠다 그러면 먼을 1로 해버려요. 먼을 1로 세팅을 해주면 튜는 2가 되고 얘는 3, 4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일일이 이렇게 값을 하나씩 다 줘도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 다음에 이 먼을 이래 놓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0, 1, 2 가지만 내가 요 튜는 2로 하고 요건 3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0이 되는데 얘는 2가 됩니다. 즉 1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수값을 매핑, 컴파일러가 매핑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언을 할 때는 enum days1 d 이제 이 d 변수는 그 days1의 열거체 타입의 변수죠. 그럼 이 d라는 변수에는 mon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to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whet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값은 2가 저장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Sunday, Monday 이렇게 일주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컬러 해가지고 화이트,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쓰겠다 하면은 컬러를 내 컬러는 요것만 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enum하고 레인보우 무지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선언할 때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레드 뭐 오렌지 뭐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색깔을 여기다 저장해주면 아 얘가 무지개 색깔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불리안 이렇게 선언하면 얘는 0이나 1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onth라는 열거체를 정의 내릴 때 January, February에서 12개를 집어넣으면 이 12개 값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전공 뭐 통신, communication, computer, electric, electronics 우리가 이런 전공 4개가 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메이저를 잡으면 한 30몇 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것만 쓸 수 있고 그 외 거는 쓰지 못하는 걸로 딱 한정을 짓고 싶을 때 이렇게 열거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정하면 뭐 메인보드, CPU, 그래픽 카드, 뭐 디스크, 메모리. 그다음 레벨스 해가지고 로우는 1, 미디움, 하이, 그 미디움 2, 하이 3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이넘 카 옵션 해가지고 선루프는 01, 그다음에 스포일러 02, 그다음에 포글라이트 안개등 04, 그다음에 틴티드 윈도우스 08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일이 값을 또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니까 요걸 특별하게 2의 지수승으로 해서 값을 정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거체를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거하고 장단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값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스위치문을 쓴다든지 이럴 때 어떤 값을 잡을 때 이렇게 정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기호상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열거체를 배웠으면 열거형 변수를 쓸 수도 있어요. 정수 사용하는 건 여러분 직접 정수를 여기다 변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코드 값이 1이면 뭘 하고 2면은 뭘 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는 알기 쉬운데 사람은 그걸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죠. 1번이 뭐고 번호 갖고 외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기호상수를 쓸 수 있죠. 그 디파인에서 LCD는 1, PDP는 2 하면은 이제 코드 해주고 코드가 LCD면 LCD는 1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PDP 그러면 이거 LCD다 PDP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열거용을 쓰게 되면은 TV 타입을 열거체로 이제 선언을 하죠. 정의를 내리면 LCD PDP 해가지고 TV 타입 코드라는 열거체 변수로서 코드를 선언해주면 이 코드 변수를 가지고 스위칭문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LCD냐? 이때 그냥 LCD PDP 그냥 쓰면 돼요. 이게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해지죠. 이게 몇 개 없을 때는 뭐 굳이 이럴 필요 없지만 이게 많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열거체를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제를 보면은 뭐 이제 일주일 주일을 가지고 열거체를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트 데이스 해가지고 데이스 네임 이게 뭐예요? 포인터 어레이죠. 포인터 배열 어레이 오브 포인터스죠. 그래서 요 스트링 하나하나가 포인터로 우리가 대표된다고 그랬죠. 먼데이라는 스트링을 가르치는 포인터. 이게 포인터 자체. 스트링은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요 데이스 네임의 제로는 이게 포인터예요.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요건 먼데이라는 스트링을 가르치고 있고 데이스 네임 1은 Tuesday를 가르치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넘 데이스 D 해고 선언해서 포문을 돌면서 D는 먼데이부터 선 작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수랑 똑같은 개념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D++. 그래서 그 D라는 거하고 데이스 네임하고 이제 D를 가지고 그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요걸 포루프를 돌리니까 0번째 0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요일의 이름은 먼데이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썬데이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또 예제를 보면은 아까 이제 튜브 타입, CRT 타입입니다. 그다음에 LCD 타입, 플라즈마 타입, 프로젝션 TV 이렇게 네 가지 TV 타입을 보고 타입을 정해가지고 TV 종류 코드를 입력하세요. 하고 3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제 0123 해가지고 타입에다 받아놓고 이넘 타입의 주소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건 정수니까. 근데 이제 저 포인터 배열 아까 요 예처럼 이렇게 포인터 배열로 잡아놨으면은 그 이름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 타입을 가지고 요게 튜브냐 LCD냐 플라즈마냐 프로젝션이 아니고 그대로 구분이 되죠. 그래갖고 브라운관 TV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3이면은 프로젝션 TV가 되죠. 그래서 요 프로젝션 TV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출력 나오죠. 이해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빗필드 구조체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구조체 형태를 띤 그 스트럭트하고 똑같은 형식을 쓰면서 그 키워드만 다르다든지 그다음에 요거는 구조체 이름까지 스트럭트 똑같이 씁니다. 이제 빗필드라는 거는 비트들을 모아놓은 뭉치예요. 비트를 모아놓은 그룹인데 그걸 우리가 빗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필드란 하나 이상의 비트들의 모임을 빗필드라고 그러고 이 비트들의 모임을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가 빗필드 구조체예요. 그래서 빗필드 구조체는 구조체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멤버 선언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스트럭트하고 똑같이 이름 줘주고 타입 똑같이 적어주는데 이제 일반 멤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체 선언할 때 멤버도 들어갈 수 있고 특정 빗들을 모아가지고 구조체로 쓸 수가 그 멤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 프로덕트 해가지고 언사인드 타입의 스타일 그 3. 그래서 요 스타일은 3개의 빗들을 모아놓은 빗필드다. 그래서 요 언사인드로 선언했기 때문에 16비트가 잡히겠죠. 16비트가 잡히고 그 중에 3비트를 스타일로 쓰겠다. 요 3비트 밑에서부터 씁니다. 3비트를 스타일로 쓰고 그리고 그 언사인드의 2비트는 사이즈로 쓰겠다. 그 다음에 언사인드 칼라 해가지고 이건 1비트 쓰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잡아나는 거죠. 그래서 빗필드를 모아가지고 구조체 멤버로서 선언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체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구조체처럼 일반 멤버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배웠던 그 방을 제어하는 그 할 때 8비트를 썼죠. 8비트를 쓰면서 뭐 상위 2비트는 뭘 쓰고 뭘 쓸 때 요 비필드 모아놓은 거 요걸 그 구조체로 선언해서 쓰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구조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비필드 구조체를 쓰면은 그런 제어하는 비트들을 모아놔 가지고 구조체 멤버로서 이렇게 선언해 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콜론하고 몇 비트를 모을 거냐 하는 비트 수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사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비필드 구조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처럼 그 스트럭트 프로덕트 해가지고 unsigned 데이터를 선 하나 잡아가지고 스타일 3비트를 묶어서 스타일이라고 이름 짓고 2비트를 묶어서 사이즈라고 이름 짓고 1비트를 묶어서 컬러라고 이름 졌어요. 자, 그리고 스트럭트 프로덕트 P1 하고 P1이라는 이제 구조체 프로덕트 스트럭트 프로덕트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했죠. 그럼 얘는 unsigned로 해서 10 그 unsigned 인테저니까 32비트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다 unsigned로 선언합니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대부분 여기서 뭐 MSB가 1인 음수를 쓸 필요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비트를 세트시키고 0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unsigned로 보통 정의 내립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비트 그룹을 액세스할 때 굉장히 편해요. 구조체처럼 똑같이 액세스하면 돼요. 그래서 p1.style 이렇게 구조체.style 해보면 거기다 5를 세팅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 32비트 잡아서 맨 위에 3비트에 맨 아래 3비트에 대해서 1, 0, 1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size에는 3. 요게 이제 2비트 잡았으니까 3을 선택하니까 3을 1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긴 101이 들어가. 그 다음에 컬러는 1. 요 마지막 1비트는 1. 나머지는 이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P1. 찍어낼 때도 똑같이 P1.style 찍고 P1.size, P1.color를 알고 싶을 때 스타일, 사이즈, 컬러 다 그대로 값 찍어내죠. 그 다음에 이 P1의 사이즈 오브는 얼마가 나올까요? unsigned니까 4바이트 나오겠죠. 4바이트니까 4 찍겠죠. 그래서 이렇게 4를 찍죠. 그 다음에 P1을 찍어라. 그러면은 여기는 어쨌든 1101이니까 D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 나머지 비트는 이제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11 요게 D고 요건 이제 3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값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만 111 되면 되는 거예요. 요 값만. 그럼 여기는 CCCCC FD니까 FD.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 3비트, 여기 2비트, 여기 1비트예요. 여기까지만 관심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2개, 요거 제대로 돼 있죠. 나머지는 1이 됐든 0이 됐든 우리 신경 안 씁니다.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것만 제대로 됐느냐만 보면 돼요. 그 제대로 돼 들어가 있죠. 요 뒤에 값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이런 비필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바이트라든지 혹은 16비트 워드나 이런 데 비트들을 특정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자기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최소 단위 메모리 공간으로 이렇게 패키징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원격 검침을 하려고 할 때 스트럭트 텔리메트리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구조체를 쓰게 되면은 요 뭐 가스 뭐 수도 이거당 이걸 다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다 캐릭터로 해서 하나 둘셋넷 6바이트가 필요하죠. 연료, 그다음에 라디오, 그다음에 TV, 워터, 푸드, 웨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바이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그 빗필드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퓨얼에는 1비트 쓰겠다. 연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라디오가 있느냐 없느냐, TV도 1비트, 워터도 1비트,
후드도 1비트, 웨이트도 1비트. 이렇게 하면은 6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1바이트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언사인드에서. 근데 이제 언사인드 선언했기 때문에 정수처럼 일단 4바이트는 들어가요. 4바이트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거 6비트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 공간을 최소화시킨다. 요건 6바이트밖에 안 써서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배열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많은 양을 쓰겠죠. 얘는. 그러나 이거는 비트 단위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비트를 할당해 가지고 그 비트 그룹에 이름을 지어서 멤버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 단위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떤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B필드 사용 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멤버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멤버, B필드 멤버를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B필드 구조체가 일반 구조체보다 더 큰 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멤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 사이 더. 그래서 일반 멤버도 넣을 수 있고, 자 언사인드 스타일이라는 이제 하나 잡아가지고 언사인드 바이트 하나 잡아가지고 스타일은 여기 3비트 쓰고, 이렇게 스타일에서 3비트 활당을 했죠.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숫자만 들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안 쓰겠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겠다. 5비트는. 그래서 5비트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3비트 쓰고 요거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2비트 이렇게 쓰겠다. 요걸 사이즈를 쓰겠다. 그 다음에 칼라를 1비트 쓴다. 이렇게. 이거 요 중간에 5비트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언사인드하고 이름도 없고 0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0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0은 이제 이 언사인드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이제 변수를 하나 잡았는데 이제 여기다가는 안 쓰겠다고 새로운 또 언사인드를 하나 선언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요거 0을 쓰면 이제 요 언사인드는 다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언사인드 변수를 하나 더 잡아가지고 요 밑에 또 3비트를 요거를 이제 스테이트 요걸로 쓰겠다. 그러니까 한 개에다 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어떤 비트들의 특징이다. 비트 그룹들의 특징이 있는데 스타일과 사이즈와 컬러. 근데 이제 상태 이거는 여기에 같이 넣기 요 데이터에 같이 넣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다른 변수 언사인드 변수 하나 더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겠다. 할 경우 이 뒤는 이제 안 쓰고 다 건너뛰겠다는 얘기죠. 끝내고 이제 새롭게 하나 언사인드 변수를 하나 잡아서 요 3비트를 모아서 스테이트라고 이름 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모드에 남아 있는 비트들을 다 이제 안 쓰겠다. 건너뛰어서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렇게 0 다음에 선언되는 요 비트 필드들은 다음 워드에 할당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름이 없이 숫자만 있는다든지 이름도 없고 0이 돼 있다든지 이럴 경우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3가지 특징을 주의해라. 잘 쓰면 요긴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멤버도 그 빗필드 구조체에 정의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냥 마지막 이제 다룰 게 뭐냐면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게 타입을 다시 정의하는 타입 정의 이런 뜻이에요. 이 C 언어는 그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데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데 이 타입 DF는 새로운 자료형을 프로그래머가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 타입을 디파인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 혹은 타입 디파인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형도 만들 수 있고 C의 기본 자료형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은 타입 데피니션하고 적어주고 여기다 이제 먼저 올드 타입 적어주고 여기는 새로운 타입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입 데피니션 unsigned character byte 이러면 unsigned character라는 타입을 바이트라는 걸로 정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선언해주고 프로그램하게 되면 여러분들 unsigned character
C 이렇게 선언할 걸 이걸 바이트 C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바이트라는 새로운 타입이 하나 생겨났는데 이게 unsigned 캐릭터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이 타입 데피니션 이제 예를 들면 int를 내가 int 대신에 그냥 int 32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타입 데피니션 int 32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타입 정의처럼 그 타입 데피니션 정의처럼 요 int 32 하고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int x 이렇게 선언하는 것 대신에 int 32 x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이런 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는 거는 인티저 같은 것들이 어떤 컴퓨터에서는 우린 이제 보통 다 32비트로 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조그만 가전기기 제어할 때 정수를 2바이트로 쓸 수도 있어요. 16비트로. 그럴 때는 그 타입 데피니션 int 16 이렇게 정해갖고 int 16 x 이렇게 선언하면 요 이 정수는 16비트짜리 2바이트짜리다. 요 정수는 4바이트짜리로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입을 보고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C의 기본 자료형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데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숏 같은 건 16비트니까 여러분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int 16이라고 타입 데피니션을 해버리면 16비트짜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unsigned int 하면 uint 32 이건 unsigned int다. 이건 32비트짜리다. unsigned short이다 그러면 uint 16 이렇게 하면은 이건 16비트짜리 그 부호가 없는 정수고 얘는 부호를 가진 16비트 정수, 얘를 부호를 가진 32비트 정수 이렇게 금방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뭐 unsigned character 이거는 이제 UK 이렇게 선언해도 좋고 뭐 바이트 이래도 좋고 어차피 한 바이트니까. 뭐 캐릭터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선언하겠다. 대문자를 안 쓰겠다. 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 int 하면 int 32, 타입 데피니션 unsigned int uint 32 이렇게 선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int i 대신에 int 32i 하면 이거는 32비트짜리다. 4바이트짜리다. uint 32k 하면 unsigned int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 타입 데피니션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이 구조체나 뭐 공용체, 열거체, 비필드 구조체 이런 거 선언할 때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스트럭트하고 쓰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럭트 포인트 해가지고 int x, int i 두 개 가진 걸 갈 때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면 항상 이렇게 써야 되죠. 스트럭트 포인트 해가지고 뭐 변수 뭐 p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입 데피니션 해가지고 이렇게 타입 데피니션 해가지고 요 구조체 여기를 타입 데피니션 해가지고 포인트라고 명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언할 거를 나중에 어떻게 선언하면 되냐? 포인트 p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죠. 쓰기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스트럭트 포인트 pq 대신에 포인트 pq 이러면 된다. 또 마찬가지로 그 스트럭트 컴플렉스 복소수를 적어내릴 때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타입 데피니션에서 이 컴플렉스라고 이름 지어놓으면은 컴플렉스 xy. 그다음에 이넘, 폴스 해갖고 주로 이 두 가지 가지는 거를 타입 데피니션 이넘 이거를 불로 선언하겠다. 그러면 그 이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대신에 불 하고 선언해 버리면 돼요. 불하고 컨디션 하면 요 컨디션은 요 이넘 요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그 태그 네임 같은 걸 안 쓰고 그냥 요걸 갖고 그냥 써버릴 수 있죠. 태그 네임 정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컨디션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타입 데피니션 캐릭터 포인트를 스트링 포인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 포인트 p 이렇게 선언할 때 이렇게 맨발 하기 귀찮다 그러면 요건 이제 스트링
ptr p 이런 데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특히 길죠? 이럴 때는 그냥 쓰는 게 더 좋겠죠. 어쨌든 이런 타입 데피니션을 쓰게 되면은 그 내가 어떤 긴 타입 같은 것들을 새롭게 이름을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define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샵 define 쓰는 거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 타입 데피니션을 쓰게 되면은 이식성을 높여준다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코드를 컴퓨터 하드웨어에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int형은 2바이트짜리도 있기도 하고 4바이트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int형 대신에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int 32나 int 16을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게 2바이트인지 4바이트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 int를 int 32, 타입 데피니션 short을 int 16 하면은 이건 32비트다, 이건 16비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정을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샵 디파인을 사용해도 이 타입 데피니션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샵 디파인 u int 32 unsigned int 이렇게 하면 u int 32를 unsigned int로 이제 정의 내린 거예요.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을 그 디파인 갖고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매번 그 귀찮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은 코딩에서 그냥 쓸 수 있죠. 코드 쓰면서 그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샵 디파인은 코드 내에 들어가질 않죠. 이게 프로그램 바깥에 메인 위에다 다 선언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헤더 파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타입 데피니션 플로트 벡터 2 이런 거는 이제 define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define 갖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type definition은 이런 그 self documenting 그 열거체처럼 얘가 type definition을 하는 걸 딱 보면 요거를 타입을 새로운 걸로 정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ype definition을 사용하게 되면 주석을 붙이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자, 근데 이제 요게 무슨 뜻이냐? 이건 define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 플로트를 이제 이걸로 정의한다. 이런 게 뭐냐면 배열 2개짜리 타입으로 정의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정의 내려놓고 벡터 대문자죠. 벡터 x 이렇게 선언하면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플로트를 이걸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플로트 x 이건 2개짜리 배열이다. 이런 식의 플로트 타입 변수 2개를 했고 이름은 x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거 디파인 갖고 못 합니다. 이거는 타입 데피니션만 갖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용 예를 보면은 캐릭터 포인터를 이제 스트링 요런 건 상당히 쓸모 있습니다. 캐릭터 포인터가 스트링이 결국 캐릭터 포인터이기 때문에 요걸 아예 스트링으로 정의 내려놓으면 그냥 캐릭터 포인터 이게 쓸 일 대신에 스트링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t는 뭐 inches, 뭐 feet, yard. 내가 요 inches가 정수로 쓴다, feet도 정수로 쓴다. 내가 어디서 int x 써놓고 x 곱하기 뭐 이렇게 할 때 이 x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뭐 킬로미터인지 모르죠. 그래서 길이를 나타낼 때 이거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타입 데피니션 int를 inches라고 정의 내려놓으면 그 inches 해가지고 x 선언하면은 요 x는 인치 단위구나, 인치를 쓰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타입 데피니션하고 스트럭트 포인트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길게 쓰는 거를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낼 수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타입 데피니션 하면서 플로트 벡터 10 하면 이게 이 벡터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벡터 x 이렇게 선언하면 이게 배열 플로트 10개짜리를 가진 배열이다. 이런 거예요. 플로트 x10 이거나 같은 의미다는 얘기죠. 이런 거 굳이 쓸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걸 2차원으로 쓰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가 플로트로 구성되는 10개짜리 2차원 매트릭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1, M2 이렇게 선언하면 M1, M2는 플로트 M1, M2 이거 선언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타입 데피니션하고 더블을 해가지고 더블 요렇게 이제 가로 열고 스타 PFD 더블 해주면 이런 걸 아직 여러분도 안 배웠죠. 이 펑션 포인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펑션 포인터라는 걸 이제 포인터 활용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펑션을 가리치는 펑션, 어떤 함수의 시작을 가리치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가 이 함수의 시작을 가리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이름 자체가 주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펑션 포인터를 잡아가지고 그 펑션 포인터에다가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은 그냥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이제 여러분 이거 나중에 배울 때 그때 한번 배우기로 합시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펑션 포인터를 선언하는 게 귀찮으니까 더블 해가지고 펑션 포인터 이래 놓으면은 pfd f 하고 선언해 버리면 이건 더블 해가지고 요러거랑 마찬가지예요. 펑션 포인터 f를 쓰고 그 매개 변수로 더블을 받는 함수다. 그리고 리턴 값이 더블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nt하고 인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요것도 이제 펑션 pfi f 이렇게 선언하면 이게 펑션 포인터죠. 요거는 매개 변수로서 그 캐릭터 포인터 두 개를 매개 변수로 갖는, 즉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같다.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두 개를 가지는 함수를 가르치는 포인터다 f가. 그리고 그 결과값은 int를 리턴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 타입 데피니션은 자주 씁니다. 특히 이제 구조체 같은 거 선언할 때 다 대부분 타입 데피니션을 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그 예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타입 데피니션 스트럭트 포인터 해가지고 포인터로 정의를 내려놓고 포인트 트랜슬레이트 포인트 p 포인트 델타 이제 이렇게 써면 이 트랜슬레이트라는 함수는 그 스트럭트 포인트 타입의 매개 변수 두 개를 p와 델타를 받고 결과값은 구조체 스트럭트 포인트 구조체를 반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p23 포인트 p10 잡고 또 리절트도 포인트다 해가지고 이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요 p와 델타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절트가 결국에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리절트의 x 값과 리절트의 y 값을 찍어주면 돼요. 트랜슬레이트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픽에서 배울 때 이동시키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즉 x 좌표, y 좌표가 있을 때 트랜슬레이트 시킬 때 어떤 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x 값 1로 이동, y 값은 이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포인트 타입의 구조체 또 잡아가지고 새로운 데는 p.x는 원래 값에다 델타 x만큼 더해주고 새로운 값 y는 원래 값에다 델타 y 값 더해줘요. 그러니까 요 원래 x에서 x 요만큼 델타만큼 더해주고 델타만 원래 y 값에서 델타만큼 더해줘서 새로운 좌표를 얻어내죠. 그래서 new p를 리턴한 요 new p도 구조체죠. 구조체를 리턴하면은 요 new p는 리절트라는 구조체의 x와 y 값에 저절로 대입됩니다. 구조체는 똑같은 구조체는 이 꼴을 쓰면 그 값이 값대로 그대로 대입된다고 그랬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를 마치겠습니다.